처음에는 회색 도시였지만 점점 파란색 개성을 가진 캐릭터들이 많이 탄생이 되면서 전체적인 도시의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만들었을까요? 네, 저는 iOS로 미디어 아트 만들기라는 주제를 선정했으니까 여기서 iOS와 인터랙션을 맡아서 개발하였습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밑에 있는 큰 굴을 굴려서 아이패드 안에 돌아가는 구슬을 개발을 했었는데 아이패드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iOS 앱을 사용해 보실 때 3D 오브젝트가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대부분 3D 엔진은 유니티나 얼리어를 많이 사용하죠. iOS에서 3D 게임을 직접 구현하는 건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씬킷과 스프라이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뒤에 배경도 3D 구가 굴러가는 거고 안에 있는 배경도 실제 3D 오브젝트 구를 굴리고 있는 거예요. 씬킷은 코어 애니메이션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스프라이트 킷에 비해 고성능 옵션을 제공하며 사용 시 상당한 수학과 기하학을 요구합니다. 씬킷은 하이 레벨 3D 그래픽스 프레임워크로 렌더링 엔진과 디스크리피티 API로 움직이는 장면을 만들기 위해 사용됩니다. 메탈과 같은 로어 레벨 API보다는 복잡한 편이에요. 여러분 혹시 프루츠 닌자 게임을 아시나요? 사과 막 과일 올라오면 싹싹 베는 그 게임처럼 다양한 카메라 구도를 가지고 있는 3D 게임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스프라이킷은 단순 규모에서 2D 애니메이션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스프라이킷은 씬킷 이후에 등장했는데 개발자들에게 2D 애니메이션을 위한 모든 툴을 제공했고 스프라이트 기반 게임들은 오픈GL과 같은 그래픽스 API를 필요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방금 여기 구슬이 깨질 때 퍼지는 입자들을 제가 스프라이킷으로 구현을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프라이킷은 스프라이트 노드를 주로 사용하고 스프라이트 피직스 바디를 사용하여 노드의 중력, 충돌 등 물리 효과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씬킷과 스프라이킷을 같이 사용해서 3D 장면의 레이어로 2D를 스프라이킷으로 퍼지는 개발을 했었죠. 근데 씬킷과 스프라이킷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개발 코드를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씬킷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D 엔진이잖아요. 그래서 노드랑 카메라로 클래스를 생성할 수 있고 주로 포지션이나 스케일 값을 벡터로 조정을 합니다. 이게 바로 3D고요. 스프라이킷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D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라이킷 노드로 이 캐릭터들을 표현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만들었던 스프라이킷으로 만들었던 2D 게임인데요. 장애물이랑 부딪히면 게임이 오버되고 장애물을 뛰어넘으면 스코어가 1점씩 올라가는 게임입니다. 스프라이킷은 거의 스위프트 문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루 이틀 내에 개발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거에 비해 씬킷은 3D 엔진이다 보니까 수학 기법도 많고 3D에서 약간 어느 위치해야 되는지 옵션을 정해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스프라이킷보다는 훨씬 더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iOS 화면은 킷이랑 스프라이킷을 활용했는데 과연 저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미디어 아트의 전체적인 기술 플로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절전에서 보여드렸던 테크 플로우를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그 큰 구맨 위에 아두이노 가속도 센서가 달렸어요. 그래서 그 가속도 센서가
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iOS 앱에 전송을 해주고 iOS 앱에서 그 정보를 받아서 구슬이 위로 굴러가는지 아래로 굴러가는지 양옆으로 굴러가는지를 받아서 iOS 아이패드 안에 있는 구슬을 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이 특정 값에 도달했을 때 깨지는 그 색상을 유니티한테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캐릭터가 그 색상을 가지고 탄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슬이 깨질 때 그 색상 값을 유니티 개발자 오빠가 API를 만들어줘가지고 DB에 색상 값을 전송하는 API를 전송합니다. 그래서 유니티는 그 DB에 있는 색상 값을 가지고 와서 그 색상 값을 가진 캐릭터를 탄생시키는 거죠. 여기 GDSC의 개발자 분들도 많으시지만 디자이너 분들도 많으셔서 디자인 툴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왼쪽부터 블렌더, 마야, C4D인데 디자이너는 마야가 원래 주 툴이었는데 새로운 걸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서 블렌더로 했었어요. 근데 블렌더 안에서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그 객체를, 그 오브젝트를 3D 오브젝트를 유니티에 보내주는 과정에서 애니메이션이 같이 안 넘어가는 이슈들이 좀 많았어가지고 대부분의 애니메이션은 유니티 안에서 구현을 했고요. 저 iOS에 들어가 있는 아까 그 구슬도 디자이너가 직접 제작을 해줬는데 엑스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3D 확장자들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애플에서 규제하는 확장자들만 쓸 수 있어서 블렌더로 만들어진 3D 오브젝트를 그 맥OS 앱에 있는 리얼리 컨버터를 사용해서 확장자를 한번 변환해주고 엑스코드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 나중에 3D 만약에 작품 하시는 거면 이렇게 툴별로 확장자가 되게 달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꼭 그것도 한 번씩 알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를 가려놨죠. 아두이노의 정보를 iOS에서 실시간으로 받아야 되는데 저는 사실 아두이노 개발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이 파이어베이스의 리얼타임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면 아두이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iOS에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현을 막 했죠. 근데 구현을 했는데 약간 그 아두이노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그 값들이 약간씩 딜레이가 돼서 전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아두이노 개발이 처음이었으니까 내가 코드를 잘못 짰나 보다 하고 아두이노 코드에서 계속 속도 개선을 했는데도 이게 딜레이가 생겨서 좀 찾아보니까 옛날부터 파이어베이스와 아두이노 사이의 데이터 전송이 살짝씩 딜레이가 있는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안 게 중간 전시 4일 전이었어요. 그 중간 전시에서 통과를 해서 최종 전시에 넘어가야 졸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파이어베이스가 문제라는 걸 알고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전시가 4일 남았으면 새로운 아두이노 모듈이나 그 데이터 통신 도구를 보고 부품을 구매하는 건 시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배송이 오는 것만 해도 2, 3일이 걸릴 텐데 그런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막 주변에 아두이노를 잘 아는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다 연락을 돌렸어요. 이거 전송이 좀 느려서 방법이 없는데 혹시 실시간으로 통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누군가가 대답을 해줬지. 바로 MQTT입니다. 혹시 MQTT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맞아요. 저도 처음 봤는데 MQTT는 메시징 퀸 텔레미트리 트랜스포트로 머신 대 머신 통신에 사용되는 표준 기반 메시징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로우 밴드위드스 장치를 위해 설계된 간단한 메시징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사문 인터넷, IoT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고 해요. MQTT를 사용하면 여러 장치 사이에 명령을 보내고 출력을 제어하는 센서 노드에서 데이터를 읽고
게시하는 설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일 안에 아무나 더 다른 부품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고 해서 일단은 도전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하게 구현에 성공을 해서 이 기술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MQTT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을 4가지 정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먼저 장치는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발행하거나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특정 주제를 구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온도계 같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핸드폰한테 전송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온도계를 퍼블리셔로 잡고 이 핸드폰을 서브스크리버로 잡고 두 기기 사이에서 실시간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 퍼블리셔랑 서브스크라이버 가운데 브로커라는 게 있는데 이거 두 개의 사이에서 메시지를 관리해서 전송해주는 중앙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요. 그 특정 메시지를 어떤 위치에 어떤 주제로 보낼 건지 토픽이란 거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또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QTT에서 알아야 되는 건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MQTT 브로커, 메시지, 토픽 등의 5가지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MQTT를 정확히 제 미디어 아트 작품에서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5가지 용어를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저는 아두이노에서 방향에 대한 값을 보내야 되니까 아두이노를 퍼블리셔로 생각했고 그 실시간 값들을 아이패드에서 받아와야 되니까 그 받아오는 아이패드를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서 그 둘 사이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중앙 관리자를 노트북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아두이노에서 코드를 어떻게 작성했냐면 중간에 생략된 코드가 많아서 제가 MQTT 관련된 것만 가져와가지고 실제로는 생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먼저 MQTT 서버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아두이노랑 노트북이랑 아이패드가 같은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와이파이의 IP 주소를 적고 MQTT 토픽을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두이노에서 MQTT 브로커를 연결을 해주고 그 해당 특정 값을 퍼블리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토픽이라는 주제로 해당 값을 브로커에 보내겠다라는 의미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시간으로 노트북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노트북에 먼저 모스키토 서버를 설치를 한 다음에 모스키토 서버를 켜주고 아까 아두이노에 적어주었던 그 동일한 주소와 포트 번호를 적어줍니다. 그리고 그 같은 주소에서도 어떤 토픽을 가져올 건지를 여기 주제에다 적어줘야 돼요. 저는 토픽이라는 주제에 대한 값들을 받아오려고 여기 토픽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아두이노에서 레프트, 라이트, 업 이런 메시지를 이 퍼블리시를 통해서 보내고 그 실시간으로 받아온 값들을 여기 노트북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노트북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아이패드에서 해당 정보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패드에서도 동일하게 MQTT 서버와 연결을 해주고 서브스크라이버 함수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버를 연결을 해주고 포트 번호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지금 예시는 조금 다른데 이건 제가 급하게 만드느라 포트 번호가 다른 거고 원래 IP랑 포트 번호는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서버에서 어떤 토픽의 메시지를 받아올 건지를 정해줘야 돼요. 토픽이라는 부분에 메시지를 받아올 거고 이렇게 서브스크라이버를 함수를 써주면 실시간으로 여기 터미널에서 보이는 메시지를 아이패드에서도 받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된 게 구를 오른쪽으로 하면 아이패드에 있는 구슬도 바로 움직이고 이렇게 MQTT 통신 성공함으로써 약간 사용자들이 바로바로 움직이는 걸 깨닫고
약간 성공적인 인터랙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간단한 MQTT 프로토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